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컬러리스트 필기 공부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21강 제6장 색채 품질 관리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산업기사인 분들은 뭐 안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산업기사이신 분들은 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되겠는데,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꼭 들으시고, 또 그리고 제가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으시고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사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색채 관리 파트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기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이 파트의 공부가 안 되면 색채 관리에서 꽈락이 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색채 품질 관리 규정 이 파트에 대한 공부를 좀 특히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제가 지시한 부분에서 찾아보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색채 품질 관리 규정,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KS겠죠. KS, 그죠? 그래서 이 KS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그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 나라 표준 인증 사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자, 이렇게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냥 KS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럼 이곳에다가 여러분이 그 보고 싶은 그 표준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KSA 뭐 0064 이렇게 치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얘네들을요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색에 관한 용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곳에 원문 보기나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요거 PDF e북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화면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저는 이제 돈을 주고 샀거든요. 이제 여러분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0064 이 페이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8월 15일 라이센스 부여하며 불법 복사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 주고 사야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읽을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을 읽을 수는 있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돈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저기 그 한국표준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KSA 0064 이렇게 치시고 들어가시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시면 얼마예요? 파일로 다운받는 비용이 6,300원이고요. 이 책자로해서 출력해서 배송받는 방법이 6,300원입니다. 저는 이걸 6,300원 주고 구매를 한 거죠. 싼 건 싼데 비싼 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 다운받으시니까 한 여기 있는 애들을 다운받아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그 한 번씩 소개해 주기 위해서 다운받은 자료가 한 20만 원어치 됩니다. 여하튼 저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20만 원을 들여가지고 다 다운받아 볼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거기로 양이 되게 많아요. 두께가 거의 뭐 큰 사전 한정 하나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보기는 어렵고요. 자, 이 시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좀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좀 설명하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어디 이 나라 표준 인증 사이트라는 곳에 가셔서 직접 어떻게 해요? 그 찾아보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색채 품질 관리 규정 첫 번째가 이 색에 관한 용어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는 특히 기사에서는 한 문제 이상이 꼭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도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KS006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그 1000번대에서 번호가 지금 보시면 1007 이렇게 되어 있죠. 2006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번대에서 이거 뭐니? 자, 1000번대에서 4000번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파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0번대에 있는 애들은 이 측광 있죠. 빛을 측정하는 그러한 것에 관련한 용어들에 대해서 모아져 있고, 2000번대는 이제 색을 측색하는 데 필요한 용어들, 그 다음에 3000번대는 시각에 관한 용어, 4000번대는 기타 용어로 이 네 파트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이 모든 규정을 다 담고 싶었지만 양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이제 다운받아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색에 관한 그 KSA 0064 색에 관한 용어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규정하는데 참여했었던 이제 교수님들이나 대표 뭐 이런 분들이시고요. 그다음 목차죠. 그래서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적용 범위, 뭐 인용 표준, 뭐 분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측광에 관한, 측색에 관한, 시각에 관한, 기타 용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다 읽어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측광에 의한 용어 해놓고서는 1001 빛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빛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시각계에 생기는 밝기 및 색의 지각과 감각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눈에 들어온 시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기파, 가시광선이라고도 한다. 자,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있는 전자기파다. 가시광선이죠. 우리 그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가 가시광선이죠. 그죠? 우리 필기 공부했을 때 했습니다. 감선자가 적극.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 빛에 대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로는 영국 표기와 미국 표기가 아니 영어 표기죠. 영어 표기로는 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 light. 빛이다 라는 것이죠. 그 외에 분광밀도, 분광분포,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배웠던 어떠한 그러한 것보다는 조금 여긴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암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사실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있느냐? 그러나 필요한 게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내가 그걸 암기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찾는 것도 기술이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KSA 0064번에 가시면 색에 관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정의되어진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이 출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다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한 것들만 어느 정도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좀 말을 어렵게 했더라도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그 맥락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었던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 교재를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이렇게 정리해놓은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암기를 좀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가셔서 0064 사이트에 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정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두 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두 문제 때문에 이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정독, 그러니까 암기는 아니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좀 특이사항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등색 함수다 이런 게 이제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말 중에 계속해서 우리 저기 XYZ 3자극치 설명할 때 보면 계속 등색 함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 한 번씩 공부 차원에서 읽어보시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장의 함수로서 표시한 각 단색광의 3자극값을 기여 효율을 나타낸 함수다. 우리 함수라는 게 보면 어떤 값을 주면 그 값이 어떠한 그 상자 안에 그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 뭐 그런 계산식이죠.
그래서 표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또 요 X10, Y10, Z10은요 이게 시야 각이거든요. 이 3파장을 이 10도의 시야로 어떻게 한다? 관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표시는 이렇게 한다. 그럼 요것들을 여러분이 암기는 아니더라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눈에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요 XY색 표시계에서 이거 XYZ 우리 필기에서 공부 앞에서 색채 체계에서 배웠었죠. 이 3자극치죠. 그죠? 이 X는 R, 얘는 G, B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감각 그이시고 또 Y는 뭐 명도, 밝기를 또 표시한다고 그랬었죠. 그 부분은 이제 필기 앞부분에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야에서 적용한다? 1도에서 4도 이런 거는 좀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숨어있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하나하나 쏙쏙이 이거 한두 문제 맞추려고 이거 암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기존에 여러분이 한번 보다가 궁금했던 거라든가 알고 싶은 것들은 여기서 한 번씩 쭉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익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뭐 계산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상관세곤도라든가 역수세곤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익혀 두시면 좋은데 지금까지 이제 그 출제되었던 것들을 선생님이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휘도, 광원색, 표명색, 등색, 등색 함수, 분포 온도 이런 것들이 실제 출제가 되었던 것들 그리고 보기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밑에 보면 몇 년도 이렇게 출제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출제된 것들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양이 좀 많더라도 이 KSA 0064 사이트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려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좀 그건 좀 에바인 것 같고 한번 그 모니터 상에서 읽어 가시면서 중요한 것들은 메모하고 익히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SA 0064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또 제 문제집에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그 기출문제 해설집 안에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다는 아니더라도 출제되었던 거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주변 것들은 눈에 익혀놓고 출제된 건 암기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KS 색채 품질 관리 규정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 나라 표준 인정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고 관람이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한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돈 주고 사시려면 어디 한국표준정보망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돈 주고 구매하시면 인쇄물을 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돈 주고 살 만큼 여러분이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구매를 하려면 한 2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다 구매를 해놓고 보는데 하여튼 그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우리 컬러리스트가 좀 알아야 할 중요 표준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하나 찾아보시되 여기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정말 IQ가 높고 암기력이 좋다면 하겠지만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적어도 암기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 나라 표준 사이트 가셔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독으로 읽어보는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필기 공부는 단순히 필기를 합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컬러 리스트의 어떤 직접적인 직업은 아니더라도 관련한 디자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러한 표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이 KS에 가면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이러한 표준들이 이런 곳에 이렇게 있구나. 이 외에도 사실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리고 또
좀 가장 일반적인 중요한 표준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표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SA 001111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 꼭 이 색채 품질 관리 규정뿐만 아니라 색채 체계 파트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물체색이죠. 물체색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정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먼셀이 규정한 먼셀 표준을 기본으로 해서 색채 그 물체색 이름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SA 0011 한번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물체색의 색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일단은 목차가 나와 있거든요. 용어 적용 범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인용 표준 어떤 표준들을 인용해서 그리고 사용하는가, 용어에 대한 정의, 색이름 구별, 개통색 이름, 기본색 이름, 이렇게 목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물체색의 색이름 되어 있는데 일단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체색이 있고 무체색이 있죠, 그죠? 그래서 유체색에 대한 기본색 이름은 RYGBP라는 RYGBP라는 5가지 기본색을 색상이죠. 기본 색상을 정하고 중간색 2차색이죠. 레드와 옐로의 중간색인 YR, GY, BG, PB, RP 이렇게 해서 먼셀 표색계의 기본 RYGBP라는 5가지 기본 색상과 중간 색상 해가지고 10개의 기본 유체색 이름을 우리나라 KS0011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써야죠. 예. 그 외에 이 분홍과 갈색 이 2가지를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뭐 분홍색, 갈색 사용하는 빈도수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색 이름 10가지 외에 자주 사용하는 분홍과 갈색을 우리나라 이 표준색 이름으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요 기본적으로 한글 표기와 그 다음에 여기 적황, 녹청, 남, 자, 갈 이거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한자어 표기와 영문 표기와 약자 표기 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요 표기대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이제 기본색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색에도 유체색의 기본색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무체색의 기본색 2가지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뒤에다가 이제 색이라는 걸 붙여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글에다가는.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랑자 들어간 애들 있죠. 이렇게 니은자 들어간 애들은 니은자를 붙여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라고 표기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빨강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주황색, 연두색, 청록색, 보라색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자로는 적색, 그냥 한자 뒤에 색을 붙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체색에 대해서 되어 있고 색상화는 우리 RYGBP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이죠. 자, 그 다음 무체색에 대한 기본색 이름은요. 기본적으로 하양과 회색과 검정이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한글로는 하양, 검정, 회색 이렇게 되고 한자로는 백, 획, 흑 되어 있죠. 영어로는 화이트, 영국식은 뉴트럴 그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식은 뉴트럴 그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E로 되어 있고 영어는 A로 되어 있다는 거, 블랙이라는 거. 얘네들 대문자 사용합니다. 색상은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WH, GY, BK 다 대문자야. 색상은 뭐라고요? PK, BR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기본색 여기도 하양에다가 만약에 색을 붙이면 뭐가 되죠? 하얀, 니은자가 되죠. 하얀색, 검정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로 쓸 때 색 붙일 때 그냥 하얀색이라 써도 되지만 하얀색 써도 되지만 흰색, 검은색으로도 바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약속이야. 그냥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색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이제 기본색을 쓸 때 빨강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빨강은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 약간 노란 느낌의 빨강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라 느낌의 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강 자체가 약간 주황 쪽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 10R과 자주 쪽으로 치우쳐 있는 2R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빛이 나는 빨강 또 노랑빛이 나는 빨강 이런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색 가지고도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다가 기본색을 놓고 뒤에다가 기본색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본색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놓는 기본색을 우리는 수식형 기본색이라고 하고 뒤에다 놓는 색을 기준색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놓을 수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 노란, 파란, 흰, 검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노란이죠. 노란, 분홍, 노랑, 주황.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노랑, 주황 그러면 뭐예요? 주황이면 뭐예요? 주황은 노랑과 빨강인데 어떤 애가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노란빛이 더 많은, 노란색의 기미가 더 많은 주황이다. 그런 뜻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실기시험 준비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만 설명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설명할 테니까 잘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준색 앞에 놓은 이거 특히 기본색을 가지고도 서로 색을 만들 수 있는데 앞에다가는 수식형 뒤에다는 기준색 놓는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채색의 수식 형용사가 뭐냐면은 기본 색상이 있죠. 우리 RIGBP라는 5가지 기본 색상 앞에다가 형용사의 감성이죠. 의미를 넣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채색 수식 형용사와 무채색 수식 형용사가 있는데 한국말로 성명하는 영어로는 비비드고 표기는 VV로 하죠. 이거 우리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본이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선명한 빨강, 선명한 노랑, 영어로는 비비드, 레드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또 앞에다가 우리 아주라는 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베리예요. 그래서 아주 선명한이라고 쓸 수 있고 또는 이 두 가지가 겹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밝은과 그 밝은 부분이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연한과 흐린 부분 있죠. 소프트랑 페어이라고 원래 읽는데 요 두 가지가 이렇게 겹칠 때 두 가지를 연하고 흐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앞에다가 진빨강 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보통은 선명한 빨강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표기에 대한 부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 흰 연한 밝은 요 개념 요거는 우리 색채 체계에서 색조에 대한 얘기할 때 배웠고 이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뭐 배울 때 실기할 때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색채 관리 부분뿐만 아니라 색채 체계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물체색,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실기할 때도 사용돼야 할 어떤 물체색 표기할 때는 바로 이 KSA 0011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표기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KSA 0011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광원색 KSA 0012 자 0012은 이제 광원색에 관련한 건데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뒷부분 이 어디입니까? 이 00 선생님이 이제 0061 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도 없고 그래서 일단 여기 있죠. 여기 0061 부분부터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0061부터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요. 뭐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고 또 여기랑 또 많이 겹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061. 자, X, Y, Z 색 표시계 및 X10, Y10, Z10 색 표시계에 따른 색의 표시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3자극치, 광원 색에서의 3자극치, 물체 색에서의 3자극치를 어떻게 표시하고, 자, 등색 함수, 또 색도 좌표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표시하고, 색을 어떻게 광원색을 어떻게 측정하고, 물체색을 어떻게 측정하고 등등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아주 그냥 머리털 다 빠질 정도로 복잡하고 되게 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다 보긴 어렵고, 이제 일단은 먼저 적용 범위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이 XY 3자극치, 그죠? 이 3자극치에 대한 적용 범위는 이 표준은 2도 사이에 기초한 XYZ 색표계 이하 XYZ 색표시계라고 한다. 및 10도 시야에 기초한, 이것은 뭐예요? 몇 도? 10도 시야를 기초로 해서 한 이 색표시계 이하 XC, Y10 색표시계를 한다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그래서 요 표시는요, 뭘 표시하는 것이다? 시야다. 그냥 이렇게 표시한 것은 보통 2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10이라고 표시된 것이 10이다 라는 거. 그리고 눈에 대해 뻗은 각도의 1도, 4도 시야 및 4도를 초과하는 시야에 있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다 설명하게 되면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좀 비효율적이라서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가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뭐 입체각 반사율이라든가 입체각 투과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떤 것들, 이 반사라는 것은 이 반사라는 것과 이 투과만 차이가 있는 거고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요. 여기서는 등색 함수 같은데 쭉 보시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런 이 비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광선 파장 소수점 이하에 몇 자까지 나타낸다? 4자리까지 나타낸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막 2자리까지 나타낸다. 이런 식의 이런 문제를 내거든요.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험에 출제돼. 또 웃긴 게 뭐냐면 이건 등색 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색도 좌표 같은 경우는 소수점 몇 자짜리? 5자짜리까지 나타낸다. 뭐 이런 식의 것들 차이를 둬 가지고 시험을 문제를 내죠.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정확히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러한 수치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나타낸 값이 있거든요. 등색 함수들의 값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서의 어떠한 일을 해야 할 때 여기 있는 파장과 각각 파장 등색 함수 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볼 일을 할 분들은 아하,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은 부분인데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의 삼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자, 색의 삼속성이 뭐가 있죠? 색상과 명도와 채도죠. 그 삼속성에 의해서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색채 체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면 색의 삼속성이 뭐예요? 색상과 명도와 채도겠죠. 그것을 어떻게 표시하는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면 일단은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먼저 색상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우리 먼셀 표색계를 기본으로 한다 했었죠. 그죠? 자, 명도와 채도가 일정한 색상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색감각의 속성 가운데 색상을 척도한 색상 H의 표시 방법. 우리 색상은 H죠. 명도는 V,
채도는 C입니다. 감각의 차가 거의 등간격이 되도록, 자, 이 등간격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나 파장, 스펙트럼의 길이가 다 똑같지 않아요. 장파장 계열, 노란색에서부터가 좀 더 길어요, 파장이.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동일한 등간격으로 만들어 놔서 이렇게 그냥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OR의 개념, 이걸 완벽하게 빨강이에요, 빨강. C발의 개념, 빨강은 빨강인데 노란 기미가 많은 빨강이죠. 2.5R은 뭐예요? 빨강은 빨강인데 이 보라 기미가 있는 빨강이죠. 자,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실기, 특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실기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필기할 때는 좀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등간격으로, 원래는 아닌데 이렇게 간격을 같은 척도화 시켜가지고 등간격으로 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명도는요 V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을 0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검정을 0으로, 그 다음에 이상적인 하향을 10으로. 그래서 0부터 10까지 어떻게, 이렇게 0부터 10까지 우리 먼셀 명도 단위죠. 총 11단계로 나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쉬운데, 요럴 때 요런 부분 있죠. 유체색의 명도 표시 방법은 3자극값이 y, 우리 x, y, z가 3자극시거든요. 그 값에 y가 명대를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y하고 c인 유체색의 명도는 3자극 yc를 동일한 무체색 명도 숫자로 사용하여 나타낸다.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떨어뜨리려고 내는 문제거든요.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사 지금 산업기사는 뭐 이 정도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채도는요 뭐예요? C로 표기하고, 그죠? 1부터 해서 어떻게 우리 총 14까지 표기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 색채 체계에서 명도 먼셀 표색계 할 때 얘기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유체색은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느냐, HVC 이렇게 표시를 하고 OR 4에 10 이렇게 표시하는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라. 어떻게 읽어라? OR 4에 10이라고 읽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채색은 기본적으로 M8, N5.5 해놓고, 만약에 색상과 채도를 표기하고 싶으면 앞에 색상과 채도를 이런 식으로 표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볼 때도 요 무채색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하튼 쭉 요 내용은 이제 기본에 배웠었던 우리 색채 체계에서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봐 주셔야 되겠어요.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채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색차 허용차가 명도 무채색은 3.5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색상은 6 이상 6 미만 뭐 이렇게 3.5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이제 기본으로 측색했을 때 그 측색 오차 값을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저한테 실기를 배우러 오시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KS0062는 넘어가고요. 0063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색차 표시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정해놓은 곳인데, 색차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A라는 색과 B라는 색, A라는 색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쉽게 조색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는 그 제품을 동일한 색을 재현을 해서, 또는 디자이너가 원하는 그 색에 동일한 색을 재현해서 만들어야 할 때 똑같이 재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색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수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비교하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그걸 수치화 시켜서 우리가 색차를 쉽게 감각적으로 서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색차고, 그것을 공식 만들어내는 것을 색차 공식이고, 우리나라에서 K에서 정한
색차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LAB, LUV, CID 2000, 그 다음에 아담스 니컨스 색차식 요 네 가지를 사용에 대해서 어디에서 KS0063에서 표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선생님은 KSA0063에서 LAB 색차 값을 가지고 주로 많이 실제 색차를 구하고, 또 우리 실기 시험 볼 때도 이 LAB 색차의 공식을 이용해서 색차 값을 구하고 보정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저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KSA0064에서 0063에서 색차 표시를 방법을 표준하고 있다, 이런 거를 물어보는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기사는 그것의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들만 얘기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찾아보셔야 돼요. 자, 색차 표시 방법을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LAB, LUV, LCH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기 용어에 대한 건데, LCH 표색계는요 색차 값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셨죠? 이건 색차식이 아니에요. 색공간입니다. 색공간. 일반적으로 L은 뭐 명도, 채도, 색상, 요 색공간을 표시하는 거지, 이것이 색좌표죠. 이것은 그 색차식이 아니에요. 아셨죠? 단지 이 CID 2000 색차식이 뭘? LCH 표색계 기반이 되는 색차표라는 거죠. 그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음 중 KS에서 정한 색차가 아닌 것은 해놓고 LAB, LUV, LCH, CID 이렇게 하면 LCH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용어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분광 측색 방법, 자극치 직독 뭐 이거에서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우리 자극치 분광, 우리 분광 측색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3자극치 직독 방법, 뭐 필터식 측색 방법 이런 건데, 이거 다 설명해 주고 싶은데 벌써 37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되잖아. 중요한 것만 일단 설명할게요. 자,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LAB에 대한 이 색차 공식입니다. 자, 여기 요 델타 E, 이거 별을 우리 뭐라고 해? 스타. 그죠? 델타 E 스타 AB는 델타 L 스타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색계에 의한 색차 있죠? 색차예요. 색차. 명도가 A 1과 2가 있으면 걔 둘이를 빼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A, 에어플레인은 빨라 그랬죠? 빨갛과 초록의 그 값을 서로 빼는 거죠. B는 마찬가지로 빌딩은 높아. 노랑과 파랑을 빼서 각각을 제곱하고 거기에 2분의 1 누트를 씌워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바로 색차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2분의 1로 안 하고 누트를 씌워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KS에서는 누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2분의 1승이라 그래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누트였는데 하고 헷갈려 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나머지 복잡한 거는 그냥 눈으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LUV 색차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냥 L과 U와 V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CID 2000 색차식은 어디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맨 뒤에 가시면 총 색차식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복잡하죠? 뭐 K에 L에 뭐 그냥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정인자라는 것들에 대한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색차를 구하거나 측색할 때 기본적으로 환경이란 뜻이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규칙이 뭐냐 그러면, 조명은 기본적으로 D65 표준광 사용하고, 조도는 1000럭스, 그 다음 정상 색채 시감자, 정상 비정상적인 뭐 정록생명, 청황생명 안 되는 거죠.
배경 시야는 명도 5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축 중심은 4도 이하 시료 크기. 그리고 시료의 그 오차 범위는 5 정도. 그래서 선생님도 측색해주면은 5 이상 넘어가면 점수를 주지 않거든요. 3 이내를 기본으로 하는데 요 내용 특히 요거에 대한 것이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0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에 관한 용어는 아까 했었고요. 자,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표면색이라는 거 뭐 했었는데 표면에 있는 색이죠, 뭐 그죠? 표면색. 예. 자, 여기 부분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표면색의 시감, 그러니까 표면색들의 시감, 눈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죠? 예. 자, 이 표준은 도장 이제 우리 페인트로 도장돼 있는 것들 또는 뭐 이렇게 안료에 의해서 덮어져 있는 도장물, 염색물, 우리 염색되어진 거, 또 인쇄물 이런 물체의 바로 뭐예요? 표면색을 어떻게 시감 보고 느끼는 것을 그죠? 어떻게 비교하는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완전 거울면에 가까운 면의 색을 비교하는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근데 이런 게 바로 뭐라고 돼요? 요런 것까지 포함하여 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눈에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육안으로 하니까 그죠? 육안 비교 방법이라든가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자, 비교하는 시료색을 자연주간 또는 인공주광으로 규정한 조명 및 관찰 조건 아래에서 관찰한다. 후자 인공주광일 경우에는 색 비교 부스. 자, 우리 그 색을 비교하는 이 표준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 사실은 그런 박스를 다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공을 하고 그 제공된 데서 이렇게 비교도 하고 조색도 하고 측색도 해야 되는데 비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자연주광도 아닌 인공주광에서도 시험 장소에 따라서는 어두운 곳에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예. 여하튼 간에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표면색을 측색하거나 조색하거나 검색하거나 뭐 기타 등등 할 때 비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명 방법일 때 자, 일반적으로 색을 비교하거나 여기서는 측색, 조색, 검색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연주광도 되고 인공주광 어느 곳에 사용해도 되지만 자연주광의 특성은 변하기 쉽고 광추체의 판단은 주변의 착색물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판정하는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 색 비교용 부스 안에 인공 조명을 이용해야 한다. 그쵸? 이게 좋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 컬러리스트 시험 볼 때도 그냥 인공 조명 아래서 형광등 아래서 그죠? 예, 하게 됩니다. 또한 관찰자는 무채색 계열의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조색할 때 손톱에 네일 아트 같은 것도 못해 하는 이유가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KS에서 요구한 대로 실기 시험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조명을 이 표준 광원에 가까운 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실기 강의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시험 보는 장소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형광등, 시험 장소에 가까운 등들을 다 달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등 아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이런 거 시험 문제 아주 잘 출제되니까 특히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아주 출제 많이 됩니다.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 KSA 0065 부분은 아주 여러분이 잘 많이 봐야 돼요. 시험 문제 이거 출제되고 또 자연주광 조명에 의한 색별, 그러니까 자연주광 아래서 그 빛 아래서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북반구에서의 주강은 북창을 통해서 확장된 강으로 붉은 벽돌은 초록색의 수목과 같은 진한 색의 물체에 반사하지 않는 확상 주강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실험원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를 균일하게 조명해야 하며 적어도 몇 럭스? 2000 럭스 정도의 조도가 돼야 된다. 이거 단 태양의 직사광은 피한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자,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표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체 저쪽 북창 북반구 이게 D65에 가까운 광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인공 주광인 D65의 표준 광원에 이용한 부스 내에서 이렇게 조색, 검색, 측색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지 않은 실정이죠. 그죠?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색 비교를 위한 시환경, 그러니까 색을 비교할 때의 환경을 얘기합니다. 빛의 조도는 1000럭스에서 4000럭스 사이로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유관, 그러니까 부스 내에서 사용되는 인공 조명은 1000럭스였고요. 그 외에는 1000에서 4000럭스 사이에서 균일한 80균제도 있죠. 빛의 어떤 뿌려지는 균일한 그 조도의 그런 균제도는 80% 이상 해야 되고, 단 어두운 색을 비교할 경우에는 작업면 조도는 4000럭스.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부스, 우리 그 부스 있죠? 부스. 그 부스 내에 그 내부의 색과 그 다음에 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의입니다. 이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뭐 약 45도, 55도의 무광택 무채색이어야 되고, 내부의 명도는, 그리고 4000럭스의 조도여야 되고, 그리고 약 65 정도 L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색 비교를 위한 시환경, 이 부분은 엄청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 작업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관찰자 있죠. 이거를 시감각에 의해 비교하는 사람들의 그 조건, 이 부분도 엄청 많이 출제됩니다. 하여튼 저 같은 간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비교하는 색면의 크기. 자, 비교할 때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 자, 2도일 경우와 10도일 경우, 10도가 좀 더 거리가 한 50cm 정도 거리, 2도가 한 30cm 정도.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미리미치. 그죠? 2도 시야가 30cm일 경우에는 관측장 지수가 11 그러니까 1.1cm, 1.1cm 정도 된다.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도 좀 이제 별거 다 나와. 요거 특히 요 300일 때와 700일 때, 그다음 500일 때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사 시험이 그래요. 아셨죠? 그다음에 하여튼 이 부분들은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요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절차도 중요하고요. 뭐 부스의 관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조건 등색도, 조건 등색, 우리 메타메리즘이죠. 그죠? 예, 그것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뭐 요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매우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KS0065 아셨죠? 예.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 요거는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체색의 측정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체색의 측정 방법. 자, 양이 좀 많아서 우리 두 파트로 나눠서 좀 하겠습니다. KSA0066 물체색의 측정 방법은요,
다음 파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자, 일단은 우리 요 표면색의 시간 비교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특히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은요, 여기 이렇게 두 개 했지만 사실은 엄청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표면색을 우리가 육안으로 측색하고 조색하고 검색할 때 어떠한 규칙과 규정으로 해야 하는가를 정의한 부분이 아셨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